네, 안녕하세요. 월투가의 이정엽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회사 일 때문에 전화 미팅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쉬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금 보이시는 이 12가지 산업의 손익계산서를 비교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냥 비교해드린 게 아니라 매출 성장률하고 다양한 마진율을 나눠서 다양한 산업들이 성장률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또 마진율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 영상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산업마다 성장률과 마진율이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점을 이해하시고 주식을 하시면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을 분석하실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영상의 마지막에 이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 이 차트가 어떻게 보면 그 영상의 썸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자료를 만드는데 총 12가지 산업에 속한 59개 회사의 자료를 추려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 59개 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한 18%였고요. 평균 매출 성장률은 한 9%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 상으로만 봤을 때 확실히 평균보다 더 높은, 그리고 낮은 산업들이 딱 구분이 됐었죠. 평균보다 확실히 좋은 산업들은 바이오하고 셋 산업이 있었고요. 평균보다 확실히 안 좋은 산업은 자동차 산업, 항공업, 그리고 석유 등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평균보다 낮다고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이런 약간 블랙 앤 화이트, 도 아니면 뭐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는 이렇게 흑백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항상 유연하게, 이럴 수도 있지만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하시는 법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산업, 싫어하는 산업들이 있겠지만 항상 오픈 마인드로 마음을 열고 생각하는 법을 기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세스 산업의 영업이익률이 지난 영상에서는 한 12%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24%로 2배가 올라갔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계산상 실수가 있었어요. 이 세스 산업에 속한 5가지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구할 때 non-GAAP operating margin을 썼어야 됐는데 특정 회사의 마진율을 GAAP operating margin을 써서 굉장히 낮아진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영상으로 갭과 non-GAP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를 보실 때 GAAP 넘버를 봐야 되는지 non-GAAP 넘버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non-GAAP 넘버를 봐야 되면 그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건 다음 영상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자료는 코로나 전, 2020년 전의 자료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2020년도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정신이 없었던 한 해였잖아요. 그러면 과연 2020년도에 제가 보여드린 12가지 산업의 마진율과 성장률은 어떻게 변했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와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보여드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먼저 매출 성장률부터 가볼게요. 지금 아래 보이시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12가지 산업이고요. 자료를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여드린 수치는 제가 임의로 정한 59개 회사의 평균이기 때문에 꼭 이 숫자들이 각 산업을 대표하는 성장률이다, 마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이 숫자들이 정확한 건 뭐냐면 산업별로 이런 차이가 있다, 과거와 2020년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 차이 정도는 이 자료가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보여드리는 이 파란색 막대기들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의 평균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스 산업, 바이오 산업이 매출 성장률 면에서는 가장 매력적이다. 그리고 매력적이지 않은 산업은 석유, 호텔, 항공업, 자동차 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이제 2020년도의 매출 성장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쭉 보시면은 별로 안 변한 산업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변한 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굉장히 양극화가 있었잖아요. 어떤 주식은 너무 많이 오르고 어떤 주식은 별로 안 오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차트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별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aaS 산업인데, 일단 SaaS는 Software as a Service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출 성장률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죠. 이 산업에서는 제가 포함하지 않은 회사들 중에서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가속화된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 이유를 좀 넓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코로나 전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집에서 하다 보니까 테크 회사, 특히나 소프트웨어 회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많은 테크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성장률이 굉장히 가속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 SaaS 산업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약을 만드는 바이오하고 제약 산업인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딱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 약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약들이 있죠. 예를 들어 암을 치료하는 약들이나 아니면 희귀병을 치료하는 약, 그런 약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매출이 막 줄지는 않아요. 하지만 환자들이 꼭 그 약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약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매출이 아무래도 조금씩 줄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출이 전체적으로 줄어든다고 제가 보여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바이오 제약회사 쪽은 매출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 두 산업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약을 개발하는 회사다 보니까 임상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임상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환자들을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임상실험이 특히나 올해 초 중순까지 많이 연기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상실험의 연기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이 두 산업에 미친 안 좋은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대형마트인데, 홈플러스, 월마트, 이마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4%에서 12%로. 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생필품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대형마트들이 대체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대형마트는 코로나 기간 동안 매출 성장률 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의료기기, 영어로는 medical devices인데, 여기 성장률 보시면 별로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서도 굉장히 양극화가 있어요. 제가 전에 병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병원 영상이 굉장히 좋은 영상인데 많은 분들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그 병원 영상도 한번 보시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 위주로 받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수술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미루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술 환자들이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마진이 높은 환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들을 못 받다 보니까 병원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금전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짓이 줄고 원래 사려고 했던 의료기기들을 웬만하면 미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원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의료기기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매출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3월, 4월, 5월 같은 경우는요, Intuitive Surgical, Stryker, Zimmer 이런 의료기기 회사들이 매출이 30% 이상 떨어졌었고요. 물론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의료기기 산업 안에는 매출 성장률 면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 반면에 Thermo Fisher, Abbott, Danaher 같은 코로나 테스트 관련 제품을 파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쪽 회사들은 매출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의료기기 안에도 좀 양극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믹스드라고 썼습니다. 패스트푸드 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도 사실 결과는 믹스드예요. 오히려 성장이 가속화된 회사들도 있고 줄어든 회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달 시스템, 온라인 주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회사들은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치폴레가 있고요. 또 대표적인 피자 회사죠. 파파존스하고 도미노스가 다 매출이 많이 올랐는데, 그와 반면에 매출이 떨어진 회사는 맥도날드하고 쉐이크쉑 이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온라인 주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매출이 좀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 패스트푸드 산업에도 좀 양극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산업들은 아무래도 2020년도에 매출이 많이 줄은 산업들인데, 음료하고 술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만 있다 보니까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밖에서 술집, 바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의류 같은 경우는 설명을 안 해도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해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공감을 안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대처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마스크만 썼을 뿐이지 1년 내내 웬만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쇼핑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쇼핑을 단 한 번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류 산업의 매출이 굉장히 줄어든 건 이해가 되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유동인구가 줄다 보니까 자동차의 수요도 굉장히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석유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름값은 결국 서플라이 디맨드, 수요 공급이라고 했는데,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2020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석유 회사들의 매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올해 한 마이너스 26%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자료들은 블룸버그에서 제가 얻은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예상 수치가 아니라 전체 시장의 마켓의 예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호텔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평균 6% 성장을 했는데 올해 무려 42%가 매출이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10월 중순까지의 올해 객실 점유율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호텔 객실 점유율이 50%였어요. 다르게 말하면 호텔에 방이 100개가 있으면 50개는 항상 비어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숫자가 한국은 오히려 더 작아요. 객실 점유율이 32%라고 해요. 한국이 미국보다 객실 점유율이 더 낮은 이유는 아마도 한국 분들이 더 보수적으로 조심을 더 잘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업인데, 항공업이 정말 최악의 산업이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비행기를 안 타니까 매출도 같이 엄청 감소를 했죠. 올해 마이너스 62%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62%가 얼마나 전무후무한 숫자냐면요, 제가 티커로 가서 한번 잠깐만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델타 항공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델타 항공의 자료인데, 좀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여기 estimates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상치인데, 이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고 좀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인컴 스테이먼트 손익계산서가 나와요. 여기 매출 성장률이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차트를 그려줘요. 근데 기간을 최대한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020년에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64%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코로나가 2020년도에 항공업에 굉장히 큰 안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호텔도 검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힐튼 티커가 HLT인데 이거를 검색을 해볼게요. 똑같이 에스티메이트로 가서 매출 성장률 차트를 그리면은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50% 이렇게 큰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호텔업계나 항공업계나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이 6가지 산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률 면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매출 성장률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를 했으니까 마진율이 어떻게 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진율을 보기 전에 이 고정비, 변동비의 개념을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에 대한 내용은 손익계산서 2번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고정비가 많은 비즈니스는 매출이 변동할 때 마진율의 변동이 굉장히 크다. 그 이유는 고정비라는 거는 매출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변하지 않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면 마진율이 올라가고 매출이 내려가면 마진율도 같이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변동비 같은 경우는 매출과 함께 같이 변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이 1이 올라가면 비용도 같이 1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매출이 변한다고 해도 마진율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 12가지 산업들 중에서 과연 어떤 산업들이 고정비가 큰 산업인지 어떤 산업들이 매출과 함께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급감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가기 전에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파란색 막대기가 2019년도의 마진율이고요. 빨간색이 2020년도의 예상치인데 굉장히 많이 변한 산업들도 있고 별로 변하지 않은 산업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매출이 만약에 많이 줄으면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서 마진율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SG&A, 판관비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출장 비용이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만 해도 굉장히 큰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 수를 줄여서 마진율을 관리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업들이 매출의 변동이 있긴 했어도 마진율은 그렇게 변화가 많이 없었는데 여기 마지막 3개의 산업의 마진율 변동이 가장 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석유 산업도 그렇고 호텔 산업도 그렇고 항공업 산업도 그렇고 고정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항공 산업 같은 경우는 손님이 없더라도 여전히 비행기 유지비는 계속 들고 비행기를 대부분 리스를 하기 때문에 리스 비용도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손님이 있건 없건 계속 나가는 고정 비용이고요. 호텔 같은 경우도 객실에 손님이 없어도 객실 유지비 그리고 건물 감가상각비 같은 굉장히 큰 고정 비용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마진율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산업의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졌으니까 마진율도 함께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죠. 제가 석유, 호텔, 항공업을 너무 약간 안 좋게 까는 것 같은데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이 세 산업 모두 2020년 전에도 평균 이하였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매출하고 마진율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특히 이 세 개의 산업의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물론 최근에 주식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올해만 봤을 때 주식들이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아직도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같은 미국 시장은 왜 이렇게 계속 오르냐 계속 매일매일 최고점을 찍냐인데 그 이유를 제가 정말 심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이는 파이 차트가 미국 S&P 500에 속한 500개 회사를 산업별로 나눈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석유, 항공, 그리고 호텔, 자동차 산업들은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석유 산업이 주식이 다 0으로 간다고 해도 S&P 500는 2.46%밖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가 아는 테크 회사들, 이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나스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쪽 회사들은 몇 배씩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이쪽이 계속 올라가니까 다른 산업들이 어떻게 되든 S&P 500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 못하신 분들은 이해해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제 내년 2021년도를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래도 백신이 이제 나오니까 매출 성장률 면에서 2021년도는 굉장히 좋을 거고 또 그와 함께 마진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당연히 reasonable한 가장 타당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2021년도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유로 혹은 예상할 수 있는 이유로 리세션이 온다던가 V-shape recovery가 멈춰버린다면 매출 성장률이 더딜 거고 그렇게 되면 마진율도 그리고 주식시장의 수익률도
값들도 더딜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는 확실히 2020년보다는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의 내용이고요. 다음 영상은요, 진짜 손익계산서의 정말 마지막 편이에요. 제가 3편부터 계속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뭔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계속 나와가지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손익계산서 편은 5편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갭 그리고 난갭의 차이점과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어떤 숫자를 쓰셔야 되는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